이번 시간에는 효소의 실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 속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같은 농도의 반응물이 들어있지만 효소의 농도가 다른 두 시험관 1과 2에서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초기 반응 속도를 보면 1이 더 큽니다. 왜 크냐면 0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보면 얘는 이거, 얘는 이거다 보니까 기울기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즉 1번이 기울기가 크니까 초기 반응 속도 빠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0에서 t1초일 때의 평균 반응 속도를 보게 되면 이때는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0초일 때의 농도를 보면 얘가 똑같고 t1초일 때 반응물의 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지점을 이렇게 쫙 연결을 시키면 1과 2가 똑같기 때문에 평균 반응 속도는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효소의 농도는 1이 더 큽니다. 왜냐면 효소의 농도가 클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를 보겠습니다. 생성물의 농도는 1과 2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화학 반응의 종류, 효소의 종류, 반응물의 농도 모두 동일하고요. 효소의 농도만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 동일하니까 생성물의 농도도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촉매는 항상 주의하실 부분이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지 반응의 평형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생성물의 농도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농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농도가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보게 되면 농도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부피를 일반적으로 똑같다라고 즉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농도랑 몰수 즉 개수는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농도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긴 하겠지만 양으로 표현해도 그냥 비례하는구나 그냥 같이 가는구나 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 보겠습니다. 1몰이라고 하는 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아보가드로 수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발견한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초는 S라고 쓰고 세컨드 S입니다. 분은 M이라고 쓰고 미니트의 M이고요. 시간은 H라고 쓰고 hour의 H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S라고 쓰여 있으니까 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농도, 즉 대문자 M이라고 쓰는 농도 중에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즉 L분의 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초기 반응 속도, 순간 반응 속도, 평균 반응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반응 속도입니다. t는 0, 즉 처음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기울기를 볼 때는 절대값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속도를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속도가 벡터값 즉 방향성이 있는 값이다 보니까 뭔가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기가 중요하지 현재는 방향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으로 비교한다. 즉 여기처럼 절대값 비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는 아무 점이나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봐주시면 되고 평균 반응 속도는 아무 점이나 두 개 찍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게 평균 반응 속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의 차이를 델타 t 그리고 y축의 차이를 델타 이제 생성물 이렇게 해놓는 상황인데 여기서 델타라고 붙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델타라고 읽게 되고요. 의미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나중 빼기 처음을 하셔서 변화량을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할 부분이 그래프 보겠습니다. 조건은 효소의 농도만 다르고 나머지 즉 화학 반응 종류, 효소 종류, 반응물의 농도 등등등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 농도만 다르고 나머지 동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가 높을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농도가 A, 효소의 농도가 EA 이렇게 2배가 되면 이 기질의 농도가 충분할 때 속도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가 성립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조건이 기질의 농도가 충분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효소의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는 비례관계예요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판단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랑 시간 그래프, 반응물의 농도랑 시간 그래프 보겠습니다. 당연히 효소가 농도가 높을수록 초반에 이 접선의 기울기, 즉 초기 반응 속도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성물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는 효소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우리 효소는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지 반응의 평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은 그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보도록 할 건데
초기 속도는 점점점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증가할수록 얘네들은 반응의 초기 속도가 커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점이랑 이 점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업든 효소가 A든 효소가 EA 농도이든 평균 반응 속도는 동일해요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동일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만약에 좀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면 맨 앞이랑 맨 뒤를 각각 다 찍고 평균 반응 속도의 기울기를 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똑같은 거고, 문제마다 이 평균 반응 속도는 맨 처음이랑 마지막 찍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제별로 처음이랑 마지막 잘 찍어서 판단하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 카탈레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레이스는 이 반응에 사용이 되는데요. 두 개의 과산화수소를 두 개의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기체 형태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물에서 산소가 추가된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과해요 라고 해서 과산화수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험 과정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시험관 A, B, C에다가 과산화수소, 즉 과산화수소를 물에 녹인 용액을 3ml씩 넣습니다. 근데 3ml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부피만큼 넣었다라는 걸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돼지 생강과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하다, 그냥 같다라는 걸 연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에서는 A에는 증류수, B에는 돼지 생강 한 조각, C에는 감자 한 조각 넣고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조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개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부피, 같은 크기, 같은 개수. 그래서 다 일치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종류만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에서는 향에다가 불을 붙였다가 끈 후에 꺼져가는 불씨를 시험관 ABC에 넣고 변화를 관찰하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 보겠습니다. A는 변화 없고 B랑 C는 기포 발생, 불씨 살아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포는 액체 안에 기체가 존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존재해요 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말이고요. 불씨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산소 존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수소는 불이랑 만나면 펑 소리 나면서 터지고요. 물은 불과 만나면 불을 끄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살아나면 산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A, 즉 증류수를 넣은 거에서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도 발생하지 않고요. 산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B, 즉 돼지생강 넣은 거랑 C, 즉 감자 넣은 거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가 생성이 돼서 기체도 발생하고 산소도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온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굉장히 느리게 분해됩니다.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 생강과 감자에는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존재하니까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빠르게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은 돼지 생강, 감자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는 B랑 C니까 B랑 C는 실험군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A는 대조군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이랑 실험군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대조군은 아무 조건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입니다. 즉 실험의 기준점이 되는 집단이고요. 실험군이라고 하는 건 대조군에서 딱 하나의 조건만 변화시킨 집단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킨 조건이 실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부분은 대조군과 조건이 딱 한 개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만 변화시키는 이유는 만약에 무언가를 변화시켰는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태클을 걸 때 얘한테밖에 태클을 못 겁니다. 만약에 변화를 막 A, B, C, D, E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태클을 걸 때 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딱 하나만 태클을 걸어서 변화를 시켰을 때 결과가 달라졌다. 그러면 얘가 원인이었어요 라고 빼박이기 때문에 딱 한 개만 변화시키는 게 실험에서 빼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넣고 무언가를 넣고 무언가를 넣고 이런 행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넣는 종류를 바꿨기 때문에 이미 한 개의 조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넣는 행위 자체는 딱 모두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넣는 행위는 다 일치시켰다. 그래서 넣고 일치시켰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실험할 때 증류수 넣나 안 넣나 결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증류수 안 넣고 얘네들은 넣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증류수 아무것도 안 넣고 넣고 하면 잘못된 실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넣는 행위는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류수는 반드시 넣어서 실험해야 되지, 증류수 안 넣고 실험하면 실험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독할 때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독할 때 사용이 되는데 원리를 보자면 과산화수소가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살균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는 활성이 있다, 즉 반응성이 큰 산소예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응성이 크니까 공격을 잘합니다. 공격을 잘해서 균을 죽이는 기능을 수행해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얘가 공격성이 크다 보니까 남을 공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균을 공격하면 굉장히 살균 기능을 수행해서 good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를 공격한다 라고 하면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세포를 공격을 해버리니까 노화가 빨리 오고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양날의 검입니다. 남을 공격하면 살균 기능 수행해서 good, 나를 공격하면 나를 죽이니까 나쁨,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와 반응을 해서 산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거품이 생겨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는 우리 몸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감자에도 존재하고 돼지 생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과산화수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산소기체 생성돼서 뽀글뽀글 거품 발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카탈레이스 실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